네, 코스피가 석 달 만에 2,600선 위에서 시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볼 겁니다.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작의 분위기가 좋은데요. 어디에서 힌트를 많이 얻어가야지 연말까지 승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완성차가 잘 가서 그런 걸까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배재원 PB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오릅니다. 연속성이 가장 아쉬운 섹터가 현대차, 기아긴 했는데 오늘 짝에 유독 탑10 안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거든요. 오늘 유가증권의 힘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오늘 나온 뉴스에 움직이는 이 완성차의 영향력은 조금 더 갈만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자리 분위기에 대한 점검부터 받아볼게요. 네, 일단 3일 전 거래일부터 일단 오늘까지 좀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아차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도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해진 뉴스 소식뿐만이 아니라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10월 중순에서 거의 한 10월 말 정도부터 좀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펀더멘털에 좀 더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지속적으로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의 좀 주가를 막았던 요인들은 피크아웃 관련된 이런 요인들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오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더 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가 상승에 있어서 이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황 기사를 보면은 러시아 공장을 팔았다라는 불확실성 해소 여기에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엮어서 오늘장의 상승만큼은 설명하는 것도 맞는 걸까요? 네, 그 부분도 지금의 상승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는 보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상승에 있어서 정말 큰 공을 보인 건 아닌 거, 그건 어느 정도 실적에 기반한 상승인 것 같고 이제 이런 플러스 요인들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더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가를 짓눌렀던 피크아웃 우려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기아가 동시에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 뉴스의 영향력과 그리고 연말까지의 반응을 보면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본부장님께서 자동차 정말 긍정적으로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나쁠 것이 없다, 기다려봐라 했는데 오늘 그 시기가 온 건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기아는 9만 원 선 뚫어냈는데 현대차가 20만 원에서 좀 막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하고 경계해야 될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아가 뚫어줬기 때문에 네. 저는 현대도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정말 좀 가격이 낮을 때 많이 말씀을 좀 드렸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8만 원대 깨졌을 때도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 사야 네.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9만 원대 뚫었지만 요것도 7만 원대 후반에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레거시 업체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부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실적이 사실 진짜 좋거든요. PER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싼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시장에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피크아웃 얘기를 했는데 올해 그 실적들을 다 부쉈죠. 출하량으로 다 부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경기가 좀 좋지 않게 됐을 때 이게 차가 안 팔리지는 않는구나를 좀 인정하는 분위기고 또 이제 금리 인하기로 넘어가면 사실 자동차 쪽도 수혜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카드로 샀을 때 할부 금액이 이자가 20%가 넘었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런 금리도 같이 내려오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오히려 차량에 대한 좀 판매 부분들이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전기차에서 충전 시스템을 테슬라랑 또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기차 쪽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들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일단 내연기관차를 현재 굉장히 잘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그리고 오늘 내일의 대응법이 궁금해요. 낮은 위치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이만큼 올라올 때면 사실 리스크가 불거지면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조금은 챙겨야 되는 건지 좀 아랫단에서 사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 주실 때 본부장님께서 항상 배당 매력도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시기긴 한데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관이 변하면서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배당 쪽에서는 러시아 쪽에서의 좀 매각을 하면서 배당은 좀 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엄청 크게 줄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배당 쪽에서의 매력도는 조금은 하락을 했다라는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잉여금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배당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은 더 약해질 수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뭐 사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높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특별 배당 같은 걸 빼더라도 7%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배당 매력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좀 충분한가가 좀 중요한데 뭐 자동차는 워낙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돌파를 했죠. 여기 통곡의 라인을 좀 뚫어줬는데 사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 9만 원이 정말 힘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을 돌파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거 돌파 못하면 일부 차익을 하시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야 막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저점에서 좀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비중에서 일부는 현금화를 해주시면서 좀 이런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오일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당 이번에 원하시는 분들은 월말에 팔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배재원 PB님 하나만 더 봐주세요. 저희가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사실 궁금하실 부분이 오늘은 동반해서 완성차와 함께 부품단도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요즘은 그 안에서의 순환매도 좀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 자동차 쪽에 몰린 자금이 계속 이쪽에서 또는 대형주 사이클에서 움직일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밸류체인 하단까지 보이는 흐름으로 연말까지 예측하고 계신지도 팁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어떤 증시의 좀 흐름을 좀 보자면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그 밑에 부품단에서도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갖고 있지 않고 부품단에서 어떤 자동차주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그런 단에서의 뭐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장에서는 역시 순환매 관점도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관련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4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로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요인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본부장이가 먼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한 건 뭐 1차적으로는 미국장에서 강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정말 경쟁력이 생겨가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유독 이번에 특히 더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연속성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지 가격 메리트 한다면 정말 고점에서 많이 후퇴한 쪽에 태양광 쪽이라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풀어가 볼까요? 일단은 뭐 미국장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우리나라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우리나라 장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좀 강하게 오를 때는 항상 미국장에서의 선제적인 좀 급등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퍼스트 솔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태양광들이 굉장히 좋았고 두 자릿수 이상 급등 나온 종목군들도 상당히 있었고 또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좀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풍력과 태양광 사실 국내에서 투자하실 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그런 투자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대선에서 이런 뭐
트럼프와 뭐 바이든 요런 쪽에서의 정말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에 신재생을 투자하면은 좀 많이 좀 먹먹하거든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뭐 이런 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연속성을 조금 더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좋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25년을 기점으로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설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차이점이 생긴 게 OCI 홀딩스가 좀 대규모 수주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쪽에 사실 폴리실리콘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좀 중장기 계약이 나왔거든요. 큰 규모에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진짜 중국을 배제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태양광 쪽에서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3분기에서도 실적으로 좀 나타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연속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일단은 태양광과 풍력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2025년이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기에는 내년부터,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딩의 구간에서의 진입을 추천을 하시는 걸죠? 둘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사실 이제 금리 쪽에서 좀 영향을 받는 쪽이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고 짧게 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5년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부터 좀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이런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을 보였었던 것도 결국엔 국제회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강하게 하는 거고, 왜 우리가 지상에서 전기차로 계속 전환을 하겠어요? 결국엔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그 환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면은 원전이나 친환경 이런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에너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는 뭐 태양광과 풍력, 특히나 이제 전쟁으로서 유럽 지역은 또 태양광이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이게 업턴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조금 뭐 단기적으로 물림 현상이 있더라도 보유하셨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렸다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신재생 질문을 드렸을 때 조금 미지근한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보다 적극적인 멘트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네. 기분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비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재생이라고 카테고리를 좀 크게 묶어보긴 했는데 재료 자체 그리고 반응이 더 뜨겁게 나오는 쪽은 태양광이긴 했거든요. 오늘 동반에서 풍력까지 움직입니다. 최근까지 뉴스는 풍력의 중심에 있다가 오늘은 뉴스가 전면에 서지 않았음에도 풍력주 대장주격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단기간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풍력과 태양광 다른 결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쨌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같은 결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친환경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게 금리인데, 일단 고금리 상황에서 이런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주들이 너무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차트만 봐도 정말 4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이제 풍력주들에도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부각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시각에서 본다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뭐 넣어가시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CS 윈드 비롯해서 풍력 그리고 하나솔루션 비롯해 태양광 중심으로의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별로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뭐 기계 쪽에서 두산박협도 미국에서 기계주가 강하니까 오르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반도체 역시 주목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피비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오늘 대형주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상황이긴 한데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 한다면 마이크론, 그러니까 풍양계라고 불리는 기업의 가이던스가 내일 새벽 나온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대형 반도체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오후장의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내일장에서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여기에 따라서 편승하는 전략까지 가능할지 아무래도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요. 거기까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느 정도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 SK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 혹은 그 밑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세를 보인다면 충분히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봤을 때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뭐 저점을 회복하고 있고 뭐 HBM에 대한 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최근에 반도체주들을 견인했던 거는 뭐 HBM이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런 기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관련해서는 뭐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인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HBM3는 포기를 했고 이제 뭐 HBM 3E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너무 불확실하다. 지금 HBM3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과연 그 이후의 단계를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를 이끄는 포인트가 HBM이라면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 시장에 좀 돌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말에 HBM3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단독으로 좀 큰 기사는 지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엔비디아 공급설이 올해 안에 돌고 있다라는 부분은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원래는 9월에 그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조금 뭐 연말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지금 AMD가 뭐 AI 반도체를 출시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엔비디아와 AMD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의 고객사를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도 좋은 거고요. 뭐 SK하이닉스보다 그런 상승률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두 종목 모두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그 선택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계속해서 저희 반도체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궁금해요. 사실 소부장단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의 키워드가 얽혀 있는 종목들이 사실 탄성은 좋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삼성전자의 포커스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 키워드 주목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오히려 다시 대형주 그 자체를 보자. 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둘 중에 뭐든 하나가 움직이면 결과적으로는 다 쫓아가서 거의 뭐 갭 없이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단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는 연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9월부터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벌써 또 기사로는 뭔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또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공식 멘트가 없다면 여기에 큰 무게감을 실으면 위험할까요? 그렇죠. 공식 멘트가 없으면 위험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밸류상으로 봤을 때 뭐 완벽하게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부터는 뭐 17만 원, 뭐 18만 원, 16만 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분명 더 가긴 갈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선 부담감이 상당히 생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에 반면에서 삼성전자 이제 뚫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HBM3 쪽에서의 좀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HBM에 대해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쫓아가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쫓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향을 좀 많이 보자라고 해서 뭐 한 몇 달 전엔 TFE를 소개해드려서 뭐 굉장히 좀 수익도 잘 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향이 좀 덜 오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쪽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 부분에서는 좀 소재나 기판 쪽은 상당히 좀 답답하실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그래도 소재단으로 좀 묵직하게 담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뭐 반도체 대형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후발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소재나 기판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반도체에서 마이크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핵심은 그거예요. 마이크론 자체는 일단 HBM에서 가장 후발이죠. 네. 그래서 HBM 쪽에서 조금 더 뭐 진출 소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업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감산으로 좋아진 부분이 있는 거지 이게 수요단이 사실 전방위적으로 다 좋아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결국엔 수요단에서의 전반적인 회복이 나오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 영향력에 따라서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주로 영향은 하겠지만 그 이제 상승폭 자체가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제가 맞다면 마이크론이 내년 2분기 정도에 HBM 첫 생산을 준비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은 걸까요? 조금 더 앞당겨서 적극적으로 HBM에 대해 생산을 하고 속도를 낸다는 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내 업체한테 호재일까요? 아니면은 막내의 반란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포션을 늘려가는 게 오히려 위협으로 해석이 될까요? 이게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마이크론이 접근하는 게 안 좋겠지만 지금 이제 성장기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달려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월등히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사실 뭐 마이크론이 들어온다고 해서 포션 자체가 무조건 뺏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게 시장을 좀 흔드는 키워드 자체가 AI랑 HBM 쪽이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이슈 나오고 반도체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저희도 한 번 더 리뷰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도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완화적인 멘트가 기재부 쪽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거라고 하고요. 시기는 20일 이후라고 대통령실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 얼마다 뭐 나온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구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요? 피비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뭐 안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딱 나오거나 그럼 시원할 텐데요. 계속 좀 불안합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 지금 어떤 쪽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장 드라마틱한 반응이 나올 쪽 그리고 대처가 좀 빠르게 필요한 쪽 지금 좀 점검을 좀 하고 갈게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이런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내용이 정말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정말 미국장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가는 흐름을 못 보여주고 좀 정말 맴돈다, 정말 수급이 열이 갔다 뭐 저리 갔다 이렇게 맴도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가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전에 이미 정말 대주주 양도세를 생각을 해서 매도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이제 뭐 한 50억 정도로 상향을 해준다면 수급적인 요인에서 다시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연초나 뭐 내년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완화가 안 된다라고 해서 뭐 매도를 한다 이런 시각보다는 정말 큰 그림에서 앞으로 뭐가 갈까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효하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2차 전지도 좀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최근에 뭐 LNF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정말 극악한 반응이 나오겠죠. 어떠한 키워드를 지금 이 순간은 봐야 되는지 조언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1위 빠르게 임팩트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함께 의료기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변호가 잘 가다 싶다가 꼬리가 좀 달린 상황입니다. 오늘 오히려 대장주격 종목, 사이즈가 큰 종목의 움직임은 조금 더 오후장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쪽 섹터의 핵심 어떻게 두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큰 틀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연초부터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로 넘어가면은 바이오가 한 2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쪽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최근에 셀트리온도 굉장히 뭐 합병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좋은 상황이고 뭐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약품 같이 좀 전통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서 일단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AI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제 반도체 쪽이 핫하게 띄워줘야 돼요. 이쪽이 항상 상승을 했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HBM 쪽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AI 쪽에서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하기로 넘어갔을 때 이쪽도 성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루닉 같은 경우는 연초에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도 좀 강조드렸던 게 이제 4분기가 대규모 이제 재계약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루닛은 유상증자가 있었고 JLK는 대주주 매도가 있었고 뷰노만 없었기 때문에 뷰노가 일단은 조금은 좀 대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이제 구독자 쪽은 루닛이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좀 재계약에 따른 실적이 어떻게 빠르게 더 속도감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요 AI 의료기기 쪽에서의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 키워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원픽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본부장님의 원픽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쪽에서 가져오셔서 아까 분위기가 좋았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OCI 홀딩스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3조 부분에서의 좀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3분기 때도 실적이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폴리실리콘 업황 자체가 사실은 증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가격 자체가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계약을 바탕으로 중국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이런 기타 지역들을 좀 배제하는 움직임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3분기 때 실적이 좋았었던 게 이제 독일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기타 지역에서 굉장히 좀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자체도 PBR 수준으로 보면 0.5배 수준입니다. 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좀 저평가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프리미엄에 따른 실적의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래도 한 1배 수준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이런 수요단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외 지역에서의 얼마나 많은 수요단이 유지가 되는지가 결국은 핵심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대신 좀 짧게 잡았습니다. 11만 5천 원으로 좀 잡았는데 장중에 계속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해당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게 11만 5천에서 12만 원 라인이 좀 약간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9만 1천 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원픽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PB님의 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뭐 반도체주 흐름이 좋으면서 뭐 CXL 2.0 디램에 대한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CXL 뭐 컨트롤러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메모리 컨트롤러 IP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도주가 저는 반도체 섹터라는 점에서 그 내부에 있는 관련주로 갖고 왔고요. 목표가는 저는 3만 원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2만 원 선으로 손절가를 설정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까지 기억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 배재원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